서류 간소화는 지난번 요거랑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이 있는데 모든 사업을 다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을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사업 양을 줄이려고 할 때에는 가능하면 집중 우리가 해야 될 사업, 그리고 보통으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정리해야 될 사업, 이렇게 좀 구분해 보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서류도 줄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부합하게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심플을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지면 쓸데없는 일이 늘어나고, 그리고 직원이 볼 때 가치 중심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류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최고관리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서류를 간소화해야 되는데, 요 서류 간소화의 목적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이 미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로 가열차게 달려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정리해주는. 근데 이때도 전제 조건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거, 평가가 요구하는 거, 법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해야지. 우리는 회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날려버리면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협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최고관리자 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보시는 방식이면 좋겠다. 그래서 서류 간소화할 땐 일단 사업들을 직원들한테 쓰고 있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보라고 하면, 여기는 제가 등등이라고 썼지만 이후에도 쭉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쭉 나온 상태에서 어느 쪽에 포함시키면 좋겠는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필요한가 안 한가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꺼내 쓴 적이 있나, 창고에 한번 들어가거나 서류화 되었긴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건 언제 썼어요? 무슨 필요가 있으셨어요? 라고 해서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우린 써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폐기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꺼내 쓴 적이 있고 활용했었다, 평가 때도 했었고 법인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썼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아주 충실하게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존재 유무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서류는 가능하면 직원들이랑 요 요소를 고려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보자, 지금 있는 양식을. 그런데 내용 자체가 충실해야 된다. 예를 들면 평가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낼 사업 계획서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충실하게 써야 되고 또 충실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든 사업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예를 들면 공동모금의 양식으로 다 해라 해서 무료급식도 막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꾸시도록 하는데 직원들은 작년에 했던 무료급식과 올해 했던 무료급식의 목적 목표를 막 바꾸는 것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집중 보통으로 좀 정리했던 것처럼 요 서류도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직원이 자기 핵심 사업에 집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집중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데 내용까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잘해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지면서 양식을 같이 화면에 띄우고서 뭘 집어넣자 덜 넣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존재 유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간소화시키는 행정 양식들을 써보자.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절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써보도록 하자.
근데 도전계획서 같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 뭐 유튜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를 처음 하는 거라서 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은 구두 보고 후에 결제하거나 아니면 정결권을 주거나 어느 정도 하는 방식으로 좀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이제 다 해보는 거죠. 슈퍼비전 관련 서류는 어느 정도까지 쓰세요? 지금 여기 가기도 하고 여기도 가기도 하고 여기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런 다른 거는 예, 이 전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아닌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 미션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는 슈퍼비전을 강화함으로써 미션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으면 이거는 충실로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간소화하거나 없도록 하되 오히려 다른 체계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션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요거는 옮겨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논의를 할 때 요것도 고려하지만 우리 기관에 있는 직원분들과 최고 관리자분이 어떤 전략으로서 미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전략들을 같이 세우면서 선택 가능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부분 복지기관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미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전략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거고 취사 선택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양식에서 최고로 잘 갖추어진 양식을 갖고 오시고 사례관리에서 최고로 좋은 양식을 갖고 오고 모든 것에서 다 최고로 좋은 거 양식을 갖고 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결국에는 미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그래서 최고 관리자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래는 예측 가능하고 그 예측 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의 최고 관리자 분께서 3년 평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돼. 뭘 볼지 모르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논백 리더십 전략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3개 나온 것 중에 하나로 있어요. 그래야 미래가 예측 가능해야 그 전망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 교육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요걸 고려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직원 전체가 들으면 좋을 만한 기관 단위에서 꼭 같이 알아야 될 만한 것 외에는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기관에서는 직원 교육 관련해서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직원이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월별로 직원들을 전체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요구하는 거 다르고 저 팀 요구하는 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계획서를 좀 더 만족도 있게 쓸까 해서 그걸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진행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평가 만족도를 가지고 또 평가하고, 근데 이것도 공동모금의 양식으로 쓰라고 이렇게 하시는 곳들이 많으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미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미션 비전이 멀어지고 있는지 라고 할 때 멀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느끼는 거죠. 근데 왜 요구하는가? 저 직원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언젠가 저 직원도 프로젝트 쓸 텐데 그러려면 지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직원이 프로젝트 쓸 때 훨씬 더 잘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훈련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바꿔주거나 이쪽으로만 바꿔줘도 직원 입장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받냐 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해드리는 기관이다. 그리고 최고관리자는 난 여기에 관심 있다. 여기에. 이 서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기가
이렇게까지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적기 시작하면 이중 메시지로 보이는 거죠. 리더가 우리는 미션 비전이 중요해. 근데 서류도 잘 써야 돼. 라고 하는데 서류가 미션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심플한 목적이 아니라 2차 함수로 넘어가고 근데 또 다른 것도 해라고 하면 3차 함수로 넘어가고 4차 함수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해가지고 하되 저는 이렇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걸 이 전체적인 걸 전부 다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 간소화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을 이루는 데 유익한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전체 중에서 우리가 또 이 심플을 생각한다 해서처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류들 중에서 미션 비전에 도움이 되어지는 요소들에는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조금 간소화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서 요소를 잘 분배해야지 무조건 줄이거나 무조건 늘리거나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서류를 강조하고 어떤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폐기하는 거는 기관마다 아마 양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미션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이렇게 했대더라.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가지고 이식하는 방식은 미션 비전이 다른데 양태를 똑같이 한다? 그럼 이거는 진짜 정신없는